(3년) 전까지 부동산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이야기. 이 부동산 사장이라는 사람이 내 외삼촌이라서 말이야. 나는 부모님 모두 어릴 때 사고로 같이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외삼촌이 나를 맡아 길렀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동산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다가 사장님 외삼촌이 원룸 맨션이 있는데 일부 집이 비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살아봐라 라고 했어. 나는 아파트에서 사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런데도 잠자코 듣고 있었더니 삼촌이 사정 설명을 시작했어. 그곳은 단기 입주자들 위주의 원룸 임대로 주로 단신으로 부임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어. 학생들도 있지만 집세가 비싸니 좋은 집이지. 2층짜리 건물로 1층과 2층에 각각 4집씩 있어. 그 1층 오른쪽 끝집에 사람이 지금은 안 산다는 거. 이런 곳은 미리 계약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1년이면 1년, 4개월이면 4개월. 그런데 이 집만 만기가 되기도 전에 입주자가 나가버린대. 부임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말이지. 이건 이상하잖아? 나도 거긴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새 건물인데다 방음도 잘 돼 있어. 우선 불만사항이 나올 일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영적 장애밖에는 없다는 거야. 지금 내가 슬쩍 영적 장애라고 했는데 그런 건 진짜 있다고.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면 한 해에 몇 번은 그런 일에 말려드는 적이 있어. 개 중에는 함부로 대처하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있을 정도야. 그런데 이건 좀 상황이 달라. 귀신이 나오거나 한다면 우선 입주자가 뭐라고 할 거 아냐. 집세를 못 내겠다든가 책임지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든가. 그런데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3명이 왔다가 나갔는데 모두 아무런 불평도 없었대. 다만 좋은 집이지만 나와는 맞지 않는다 같은 이 업계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다는 이야기. 게다가 부동산까지 바꿔서 다른 곳을 찾아달라고 하니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장님이 한마디 한 게 거긴 뭔가 있는 집일까? 뭔가 있다는 게 생각해봐. 괴담 같은데 자주 나오잖아? 살인이나 사고, 입주자의 극단적 선택.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도 고독 쌓은 후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물건을 전문적으로 폭로하는 사이트까지 인터넷에 있을 정도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 사건 사고라면 내 귀에도 들어올 것이고 고독사라면 다른 집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알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닌 다른 사연이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당연하다는 듯 말이 나왔어. 그 땅은 원래가 아주 큰 옛집 한 채가 남아있던 곳으로 마당 구석에 그 집안 독자적으로 신을 섬겼대. 지방에선 그런 일은 드문 일도 아니지. 도쿄도 오랜 무사 집안 저택이 있던 곳에는 작은 이나리 신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 계속해서 섬겨지고 소중하게 다뤄온 신이기 때문에 갑자기 허물거나 한다면 분노를 사게 돼. 그래서 그 땅도 딱 그 자리, 그 문제의 집이 있는 근처에 역시나 작은 사당이 있었대. 공사할 때 봤는데 안은 텅 비어 있어서 액막이니 뭐니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게 장애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고 사장님도 신경이 쓰여 나한테 살아보라고 했다는 거지. 만약 뭔가 있다면 전문가를 불러다 액막이를 할 거래. 부동산 업계에 빌붙어 사는 무당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종류의 무당들한테 부탁한다는 거. 그래서 거의 몸만 갖고 들어갔어. 집에는 TV, 냉장고, 에어컨이 들어가 있었고 인터넷 선도 깔려 있었어. 어차피 한 달이니까 큰 짐은 필요 없을 거라 봤지. 그리고 회사에 나가려면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그쪽이 가까운 거야. 입주하고 하루 이틀은 별일도 없었어. 내 더러운 집보다
확실히 쾌적했지. 다른 집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갔는데 모두 고액 연봉자들 같은 느낌의 사람들로 생활보호 대상자인 노인이나 외국인이 있지도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한 주가 지났을 때부터였어. 하지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 밤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잠이 깰 뿐. 시계를 보면 항상 새벽 2시 좀 지난 시간이었어. 물론 그대로 다시 잤지. 뭐 특별히 신경도 쓰지 않았어. 나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깨지 않는 스타일인데 환경이 바뀐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 후 다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한밤중에 잠이 깨서 천장을 봤더니 희미하게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게 있는 걸 느꼈어. 천장 전체가 TV 액정 화면이 됐다면 이해가 쉬울까? 뭐 그 정도로 밝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그리고 빛났다는 것도 천장 일부만으로 그 빛으로 방 물건들이 밝게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 주위를 굉장히 냉정하게 관찰했어. 그러다 혹시 빛나는 게 천장이 아니고 내 머릿속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 그 현상은 10몇 초가 계속됐어. 근데 그냥 빛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연기가 낀 듯 뿌옇게 보여서 뭔지는 알 수가 없어. 계속 돌려봐서 화질이 열악해진 낡은 비디오 같은 상태였어. 다음날 잠에서 깨니 두통이 엄청났지. 1시간 정도 지나서 낫긴 했지만 말이야. 이게 입주자가 나가는 원인인가 생각했지만 이것만이라면 회사에 불평이 올 것 같지는 않아. 나부터도 서둘러 집을 나갈 만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 사장님한테는 하나하나 다 보고했어. 나와 같은 생각인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더라. 그날로부터 3일 후 한밤중에 깼더니 천장에 빛이 있었어. 또 10몇 초간을 계속되다가 사라지겠거니 했는데 그날 밤은 달랐어. 귓가에 금속을 두드리는 것 같은 텅 하는 높은 소리가 났던 거야. 그것과 동시에 천장빛이 단숨에 선명해졌어. 그러더니 건물 안이 지켜 보였어. 우리 부동산에서 쓰는 2층 방이었어. 창고 대신 쓰는 방이었거든. 나는 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니까. 다 봤을 때는 온몸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어. 머리도 아팠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까지 보내고 그대로 출근하지 않은 채 저금을 전부 인출해서 그 거리에서 도망쳤어. 그리고 오사카로 나가서 숙식 제공되는 직장을 찾았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인가를 직장을 옮기고 지금에 이르러 그곳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있고 회사에도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어? 천장에 뭐가 찍혀 있었길래 그러냐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내가 나왔어. 눈에 핏발이 서서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있었지.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었고 사장님이 몸을 굽히고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 그 목덜미에다 내가 칼을 꽂은 거야. 그때 천장을 보고 있었을 내가 어느새인지 사장님한테 칼질하는 나로 변해 있는 거야.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어. 몸에 흩뿌려지던 핏방울도 냄새도 느낌도 그때 기분까지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 사장님을 증오하고 있었거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맡은 후부터 나는 버려진 짐승 취급을 받아왔으니까 여러 나쁜 기억들이 있었고 돈 문제까지도. 여하튼 그런 내 마음속에 있던 게 그 천장에 비쳐나온 건 아닌가 생각했어.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용을 하는 방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아마도 집을 나온 다른 입주자들도 똑같지 않았을까 해. 자기 속의 어두운 욕망. 그것은 어쩌면 범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성취되는 순간을 보고 그때의 기분을 실제로 맛본 거야. 뭐 추측이지만
틀림없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내가 나와버린 건 아닐까 하는 거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중소 부동산 업체에 취직해서 지금 2년째입니다. 일은 뭐 재밌어요. 계속 회사 안에서 사무만 보는 게 아니고 적당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외근을 나가면 신사 경내에서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해에 있었던 연수 때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수라고 해봐야 같은 업종 신입들을 대량으로 어딘가에 모아놓고 합숙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사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화 대응부터 시작해서 법률 서적을 주고 리포트를 쓰게 한다거나 하루 종일 선배를 따라 걸어다니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물건 연수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사연 있는 물건이라든가 뭔가 있는 물건이라고들 하잖아요. 살던 사람이 사고나 사건으로 죽은 집이나 방, 자연사인 경우도 장기간 발견되지 못했던 집이라든가 그런 거죠. 우리 회사가 관리하던 물건 중에도 몇 건이 있어서 선배인 야마자키 씨를 따라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걸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노하우냐고요? 그건 물론 귀신에 대한 대응 방법이죠. 넌 그걸 믿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반신반의, 아니 의심 쪽이 70% 정도였을까요? 왜냐하면 명체험은 생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회사 차인 닛산 티아나로 처음으로 갔던 곳이 회사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파트였습니다. 건축된 지 12년이라는데 깨끗한 곳이었어요. 야마자키 선배가 키를 가지고 먼저 앞섰고 제가 트렁크를 들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철제 계단으로 올라간 2층 215호실. 여긴 실평수 3평에 부엌, 욕실, 화장실이 딸려 있어. 전 입주자는 70대의 남성. 부엌 벽장문에다 용케도 밧줄을 걸고 목을 맸지. 발견된 건 나흘 후라서 특수청소는 필요 없었어. 8개월 전 이야기야. 선배는 사무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선 나를 바라보면서 안에 아무도 없는 걸 알면서도 말을 거는 게 이상하지?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 나도 전에 까먹었다가 험한 꼴을 당한 적이 있어. 험한 꼴이라니요? 그게 어떤 걸까요? 라고 되물었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노크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안에 귀신한테 사람이 왔다는 걸 알리고 숨을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귀신이란 게 숨는다는 겁니까? 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겠지. 아무나 상관 않고 놀래킬 필요는 없으니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가구류는 일절 없었고 깨끗하게 정돈된 데다 역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지 말고 조금 열어둬. 그리고 선배는 벽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숨에 문을 열었습니다. 벽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겠지? 이런 곳을 열 때도 반드시 말을 걸라고. 귀신은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것뿐이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야. 나는 목을 맸다는 부엌 벽장문 근처를 보면서 의문점을 말했습니다. 여기 2층 왼쪽부터 네 번째라 원래는 214호여야 하는 걸 4를 쓰기 싫어서 215호실로 한 거겠군요. 그런 게 불행을 일으키기 쉬운 건 아닐까요? 선배는 가볍게 웃으면서 그렇지는 않아. 따로 통계가 있지는 않지만 숫자는 숫자.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 미신이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찾아간 곳은 분양맨션의 8층. 1층에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는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성가셔. 죽은 입주자는 긴자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20대의 여자.
욕실에서 손목을 긋고도 죽지 못하고 칼을 가슴에 댄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욕실에서 나와버린 것 때문에 특수 청소를 하게 됐어. 리모델링은 하지 않았어. 우리 회사가 유족에게서 다시 집을 사고 놔둔 채 2년째. 야마자키 선배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내가 가지고 있던 트렁크를 열고 안에서 가늘고 긴 고급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쓰는 지휘봉 케이스를 쓰고 있는 거야. 잘 봐도. 그것을 열고 꺼낸 것은 40cm 정도의 봉. 봤더니 흰 종이가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이건 빗죽이 나뭇가지인데 액마기 할 때 쓰는 놈이야. 거기에다 하치만 신의 부적이 잔뜩 붙어 있어. 그러고 보니 흰 봉의 표면에 붓글씨가 보였습니다. 하치만님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귀신의 출생지 신사 물건이 제일 좋겠지. 하지만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않아. 선배는 자물쇠를 열고 문을 살짝 연 다음 봉 끝을 문 안으로 집어넣고 빙빙 돌리는 몸짓을 했습니다. 이런 거야. 사용 방법은 알겠지? 야마자키 선배는 해리포터같이 봉을 몸 앞에다 두고 빙빙 돌리면서 걸어갔습니다. 여기도 가구는 없고 잘 정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영감 제로인 내게는 이상한 기색 같은 것은 아예 없었죠. 여기는 가격을 인하해서 파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지. 근데 좀 더 그냥 놔두지 않으면 못 팔아. 지금은 자꾸 되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집안을 다 둘러봤는데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내분 같은 것조차도 나지 않았고요. 귀신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던 내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음 갈 곳이 끝이야. 제일 성가신 곳이라 마지막으로 해놨어. 야마자키 선배가 말했습니다. 차를 노상주차하고 향한 곳은 지은 지 30년이 된 독채. 살짝 높은 언덕에 주택지 안에 있었습니다. 낡은 유리문 현관 앞에 서서 선배가 살인사건이야 여긴. 60이 넘은 할머니가 살해당하고 범인은 바로 잡혔는데 그게 조카였어. 물론 사건은 이 지역에 다 알려졌으니 어쩔 도리는 없지. 낡기도 해서 해체해서 갱지로 만들려고 사장은 생각하나 봐. 라고 하더니 현관 앞에서 말을 걸고 아까 그 봉을 들이민 건 앞에 집들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가 조금 달랐습니다. 트렁크에서 얇은 판넬 같은 걸 꺼낸 겁니다. 그건 자, 야마자키 선배가 보여준 것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범인의 체포기사가 실린 신문을 판넬로 만든 거였습니다. 살해당한 할머니는 물론 원념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주면 조금은 분노가 가라앉겠지. 실제로는 재판에서 나온 판결 문적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질 않았어. 선배가 봉과 패널을 양손에 들고 들어가니 앞에 둘렀던 두 집과는 다르게 곰팡내가 나고 집안이 어두웠습니다. 전기, 수도 등이 전부 끊어져 있어서 유지비는 거의 들지 않아. 빈집이라 경찰한테 순찰도 부탁해놨고 집안은 미닫이 문들은 모두 열려있는 채였습니다. 여기야, 이 4평짜리 방에서 사건이 있었어. 선배를 따라서 복도에서 들어가 봤더니 문이 열려있는데도 공기가 탁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구류는 거의 남아있었죠. 어때? 뭐 안 느껴져? 공기가 무겁네요. 그럴 거야. 보이는 건 없어? 아니요, 별로. 부엌 쪽에서 옅은 그림자가 넘어지듯 들어왔습니다. 소매 있는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로 보였습니다. 보였지?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거실 구석까지 오더니 벽을 향해 웅크린 다음 양손으로 머리를 잡았습니다만 그 뒤통수에서 팍 하고 안개 같은 것이 솟아오르더니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서 넘어지더니 사라졌어요. 저기 다다미 새록강 구석 말이에요. 그래? 정답이야. 거기가 할머니가 죽은 현장이야.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건가? 자기가 죽던 모습을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못 나가는 귀신 같아. 그렇게 원념이 많다면 나가서 범인한테 복수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는가 보네. 이거 앵마귀 같은 건 듣지 않는 걸까요? 그건 가능하지. 아는 능력자도 많고. 근데 돈이 100만 단이라니까? 어차피 갱지로 만들 예정이라 필요 없다는 사장의 판단이야. 그럼 할머니는 성불하지 못하잖아요. 갱지로 만들면 되게는 사라져. 그런 거예요? 어땠어, 연수는? 귀신이 보여서 만족했어? 그렇긴 하네요. 실은 나는 진짜 영감이 제로라 아무것도 안 보여. 예? 하지만 영적 장애로 험한 꼴을 당하셨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네? 그럼 아까의 할머니도 안 보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앵망이봉이나 판넬도 나는 필요 없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넌 영감 제로라면서 그게 보이다니 대단하네. 바로 전에 담당자가 병가를 내서 대신 너로 정했는데. 무슨 담당이요? 당연히 물건의 영적장애 조사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몸 상태는 어떠냐고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죠. 건강검진에서도 아무것도 나온 건 없었으니 건강 그 자체입니다. 네? 뭐라고요? 제 앞에 있던 담당자들이 3명 연속으로 병사했다뇨.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우리 회사랑 20년 전부터 거래하고 있다고요? 아니, 바로 전 담당자가 입원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설마 그런